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은 특별히 좋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자주 가는 그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좋은 장소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좋은 신발을 신으면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준다고도 하고, 좋은 장소, 좋은 인연이라는 건 뭘까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일본인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안 해드릴게요. 아니, 이건 소름이 돋는다기보다는 어쨌든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학창시절에 삼촌이 작은 술집을 운영했는데 그때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제가 삼촌 가게에서 삼촌을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일은 그때 삼촌 가게에서 삼촌하고 같이 경험한 경험담인데요. 그때 삼촌 가게엔 기억에 남는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이는 70대 정도 돼 보이고 백발이셨는데 거의 매일 개점 시간인 그 오후 4시쯤 그 정도에 와서는 밤 12시까지 있다 가셨죠. 삼촌에겐 완전 VIP 손님. 그 할아버지 이름은 사토시. 젊어서는 글 쓰는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집이 보통이 아니셨는데 거기에 낯가림도 좀 심했었고요. 가게엔 다른 단골 손님들이 몇 분 더 계셨고 그분들 서로 합석해서 어울리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토시 할아버지는 절대 그분들하고 합석도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고개 숙여 목 인사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는 분이셨어요. 확실하게 타인들하고는 그냥 선을 긋고 지내셨는데요. 그리고 가게에선 삼촌이 특등석이라고 말하는 자리, 그러니까 카운터 옆에 구석 자리가 있었는데 사토시 할아버지는 혼자 거의 매일 오셔서는 늘 그 자리만 고집하셨고요. 그리고 혼자 홀짝홀짝 술을 마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할아버지께 틈틈이 말도 걸고 했었는데 친해지고 보니까 할아버지 의외로 재밌는 분이셨어요. 재밌는 옛날 얘기도 많이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때 3년 정도 전에 부인을 잃은 거랑 이제 할아버지에겐 자식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전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그 삼촌 가게에서 사토시 할아버지를 담당하는 그런 비슷한 역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사토시 할아버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지 않으니까 삼촌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핸드폰도 없고 자택번호도 모르니까 그게 답답하다면서요. 걱정이 된다면서 말이죠. 사토시 할아버지랑은 어디까지나 단골이고 그냥 손님이니까 개인적인 다른 친분은 없는 손님과 업주 관계였으니까요. 그래서 연락처라든지 주소라든지 그런 개인정보? 그런 쪽으로는 저도 삼촌도 아는 게 없었고 할아버지랑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삼촌이 그러더라고요. 이전에도 갑자기 그 발길을 끊은 적이 있었다라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가게에 다시 왔는데 그때 사토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말이죠. 그때 가게에 안 온 이유가 옆에 앉은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였다는 거예요. 삼촌은 그러면서 그분이 그만큼 이제 독특한 성격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겠지 하면서 기분 풀리면 다시 오겠지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지병이라든지 따로 아파 보이는 것도 없어서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면서 삼촌도 애써 괜찮은 척 했는데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볼 땐 사토시 할아버지랑 삼촌, 할아버지가 오픈하자마자 이제 그때 손님이 없는 시간, 그때 와서는 줄곧 삼촌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 대화를 해서 그런지 꽤나 친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촌도 그때 속으로는 꽤나 걱정을 하는 그런 눈치였어요. 그리고 좀 지난 날인데 그땐 저도 학기가 시작돼서 가게 일을 그만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촌이 미안한데 깜빡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서 슈퍼에 들려서 필요한 물건들 좀 사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슈퍼에서 이제 삼촌이 말한 물건들을 사서 가게에 간 날이었는데 그때 가게 앞에 자전거를 세우면서 손님이 좀 있나 하고 가게 안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카운터 구석 자리에 그 사토시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야, 사토시 할아버지 오랜만에 오셨네 하면서 왠지 모를 그런 반가운 맘에 가게로 뛰어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라? 가게 안에 들어가니까 영업 준비하는 삼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촌한테 할아버지 어디 갔냐고 오지 않았냐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고 아직 아무도 안 왔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래서 방금 제가 밖에서 자전거를 세우면서 본 걸 얘기하니까 삼촌은 아마 다른 할아버지가 그때 지나가다가 우연히 창에 비춰서 그렇게 보였을 거라는 말을 했는데요. 전 그건 분명 사토시 할아버지라고, 지나가던 사람이 유리에 비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 뒤로 더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대략 2주 정도?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삼촌이 전화를 해서는 빨리 가게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가게로 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개점 준비 중인 가게 안에 대략 60대 정도? 그쯤 보이는 여자가 삼촌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 무슨 일이지? 누군지 하면서 들어갔고 삼촌은 그런 저를 보면서 그 여자가 이제 사토시 할아버지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토시 할아버지 여동생분은 그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가끔 할아버지 댁에 가곤 했었는데 한 달 정도 전에 집을 이제 방문했을 때 그 사토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입원을 하게 됐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병원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말을 했어요. 그 유품 정리를 하던 중에 할아버지 일기를 발견했고 그걸 읽어보니까 일기엔 삼촌 가게에서 있었던 이야기만 잔뜩 써져 있었고요. 그래서 여동생이 가게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고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여동생은 그 사토시 할아버지 일기장을 삼촌에게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일기를 내밀었는데요. 그래서 삼촌하고 전 일기장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 일기장을 몇 장 읽었는데 일기 내용은 할아버지 여동생분 말처럼 온통 가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만 적혀 있더라고요. 삼촌과 저와 이제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즐거웠다는 내용. 거기엔 제 얘기도 꽤나 적혀 있어서 그때 그 일기를 읽으면서 전 눈물을 흘렸었고요. 그리고 그날 삼촌도 이제 마음이 좀 그렇다면서 할아버지 여동생분이 간 뒤에 가게 문을 닫고 저랑 같이 술을 마셨는데요. 그때 제가 얼마 전에 본 사토시 할아버지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들리신 걸까 하고 말을 했거든요. 그때 삼촌이 그 말을 듣고 사토시 할아버지 자리는 영구적으로 비워두자고 3년간 매일매일 오셨으니까 개근한 상으로 그 자리는 비워둬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촌 특유의 털털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웃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삼촌은 바로 이제 예약석이라고 적힌 그 플레이트를 사서는 사토시 할아버지가 앉던 자리에 놓아두었고요. 그리고 그 사정을 아는 다른 단골 손님들도 가게에 올 땐 사과라든지 과일 같은 것들, 뭐 당고 같은 것들 그런 걸 사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놓아두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삼촌 가게엔 좀 신기하다면 신기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요. 삼촌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온다든지 삼촌이 굉장히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은퇴할 때 굉장히 아쉬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야구 선수가 은퇴를 한 뒤 바로 부숙 찾아왔더라든지 뜬금없이 잡지에 술집이지만 밥이 엄청 맛있는 가게라고 소개가 되었다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원인이 돼서 삼촌 가게는 손님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었고요. 그리고 삼촌은 덕분에 손님이 없어서 접었던 그 점심 장사까지 다시 재개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건 제가 손님으로 오랜만에 삼촌 가게에 들렀을 때 일인데요. 가게엔 새로운 단골 손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부에겐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한 4살 정도 됐으려나? 그쯤 돼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카운터 구석자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쪽에 할아버지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이 엄마가 이제 당황하면서 미안하다고 아이가 가끔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억지 웃음을 짓고 삼촌한테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삼촌은 그때 아이 엄마한테 괜찮다고 재차 괜찮다고 한 뒤에 아이한테 다가가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야 하고 웃으면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삼촌과 저를 보고 웃고 있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때 삼촌은 다시 주방으로 가서는 절 부르더니 작게 말하더라고요. 너도 들었지? 머리카락이 하얗대. 우리 가게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는 사토시 할아버지밖에 없었잖아. 지금 자리에 와 계신 건가? 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도 삼촌은 그 특유의 털털한 웃음으로 웃었고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가게 조명이 좀 옅은 자연광이거든요. 근데 그게 순간 빛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밝아지더니 다시 원래 옅은 밝기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삼촌은 그때 그런 조명을 보면서
이제 허허허 하고는 다시 웃음을 보였는데 그게 기쁜 건지 뭐 무서운 걸 숨긴 건지 좀 애매했어요. 어쨌든 그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며칠 뒤 삼촌이 가게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서 갔었는데요. 가게 카운터 한쪽에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사토시 할아버지하고 삼촌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할아버지랑 같이 사진 찍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전에 폰으로 같이 찍은 걸 사진으로 출력한 거야. 그러면서 삼촌은 사진을 보면서 할아버지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예를 올렸어요.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토시 할아버지가 늘 앉던 그 자리를 봤는데 그날따라 사토시 할아버지가 마치 진짜 그 자리에서 저랑 삼촌을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신 것만 같았답니다.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 경우엔 읽는 내내 그 따뜻함? 그런 기분이 든 사연이었습니다. 전 사람 얘기든 귀신 얘기든 무섭고 살벌한 것보단 이렇게 훈훈한 게 개인적으로 더 좋은데 사람이든 귀신이든 착한 쪽이 끝이 좋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